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파트 7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냐 했을 때는 파트 7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저도 파트 7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파트 7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일단 파트 7이 먼저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휘를 몰라서, 두 번째로는 구문을 몰라서, 세 번째로는 토익 관련 문장을 많이 보지 않아서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휘를 몰라서예요. 왜냐면 구문 자체가, 토익 구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그 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어휘를, 토익 관련 어휘를 많이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학원에 또는 과외든 아니면 뭐 그냥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든 단어를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점수가 오르는 이유가, 100점에서 200점 정도 오르는 이유가 토익 관련 어휘를 많이 보지 않았고 토익 관련 문장을 해석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파트 7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기본 다지기 단계예요. 자, 기본 다지기 단계에서는 사실 파트 7이 아니고 파트 5가 어느 정도 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안 되는 이유가 문법이랑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에 파트 7에 독해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휘를 해야 되고 구문 공부를 해야 되고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파트 5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이 파트 5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실전 적용 단계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공부 방법을 적어왔는데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실전 적용 단계에서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사실 해석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1단계 먼저 하고 2단계를 하셔도 되고, 1단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2단계를 하셔도 됩니다. 자, 1단계가 뭐냐? 첫 번째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한 문장씩 해석한다. 네, 그 지문이 있죠? 지문을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자, 첫 번째, 해석 안 되는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단어는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문제를 풀지 않고 한 문장씩 해석을 하는데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해석 안 되는 문장, 두 번째가 모르는 단어 표시해야 되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그게 했으면은 두 번째가 모르는 해석, 모르는 단어를 해설집을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를 그 다음에 풀어봅니다. 이게 왜 답이 이거고, 이게 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됐고, 그런 걸 세 번째 합니다. 네 번째가 정답 패러프레이징을 형광펜으로 정리합니다. 자, 요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휘랑 구문이랑 문법이 어느 정도 됐고 파트 5가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1단계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파트 7은 독해 실력이 늘어야 시간도 단축이 되는 거고 점수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자, 1단계가 어느 정도 됐고 나는 이게 좀 쉬워. 그러면은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가 뭐냐면, 자, 시간 제한 없이 얼마든지 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랑 달랐던 점은,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는 거고, 여기는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 해야 될 게 세 가지인데 똑같아요. 해석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세 가지 표시하면서 읽습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해석, 모르는 단어를 해설집을 보고 정리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답 패러프레이징을 형광펜으로 정리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밑에 내용에다가도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순서를.
자, 어쨌든 요 2단계를 합니다. 자, 이게 실전 적용 단계예요, 사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아마 파트 7을 공부하시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먼저 하셨을 거예요. 자, 시간 제한을 해놓고, 시간 제한 안에 다 풀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가 여기서 모르는 해석, 모르는 뭐 단어 표시하고 정리하고, 세 번째 뭐 패러프레이징 형어 배치하고. 이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트 7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파트 7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아무리 풀어도 시간 제한 안에 못 들어와요.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복습 방법은 첫 번째로 모르는 해석이랑 모르는 단어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다시 봅니다. 자, 책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가 눈에 쏙쏙쏙쏙 들어오죠. 그러면 토익들이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징 이런 것들이구나 보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글이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을 수상했다는 뭐 기사였다, 그런 아티클 지문이었다, 또는 수화물 도착이 지연됐다, 아니면 또는 행사에 회사를 초대하겠다, 또는 공사 공고문, 뭐 이번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뭐 지연이 되고, 뭐 공사 때문에 뭐 우회를 해야 되고 여기는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 가게 오픈을 한다, 뭐 이렇게 와서 뭐 봐라, 아니면 뭐 잘 될지 모르겠다 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추천 조립 설명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독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이는 거죠. 이런 유형들이. 그러면 이와 유사한 토익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이겠구나 하면은 훨씬 독해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토익 파트 7 많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파트 7은 장기적으로 보고, 왜냐면 당연히 파트 5, 파트 6가 돼야 파트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름이라서 많이 덥고 그러실 텐데,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빠이.